내 이름은 이나가키 리사. 올해 20살로 대학생이다. 난데없이 들리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좀 이상하다. 아무튼 너무너무 이상하다. 2살 터울인 언니의 이름은 미유. 마치 나비나 꽃이라도 되는 듯이 자랐다. 예쁜 옷도 맛있는 음식도 교육도 모든 것이 언니가 먼저였다. 그에 반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자매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언니가 장녀라는 이유가 강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집안으로서 장남이 회사를 물려받는 세습적 관습이 남아있는데 아들이 없는 우리 집의 경우 장녀인 언니와 결혼하는 사람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했다. 그런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썩어빠진 관습 때문에 나와 언니 사이에 분명한 신분 차이가 생긴 것이다. 언니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이지만 졸업 후에는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묵인하에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격리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무급으로. 이런 차별받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자매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었다. 있잖아, 내가 아끼던 코트가 안 보이는데 너 알아? 지난번에 클리닝 맡긴다고 언니 입으로 말했었잖아. 내가 그랬나? 그랬어. 어쨌든 나 오늘 그 코트 꼭 입어야 돼. 아마 1~2시간 정도 후면 클리닝 다 되었을 거야. 그래? 다행이다. 그럼 네가 가서 찾아다가 내 방에 갖다 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뭐? 왜 못해? 나 지금 학교야. 2시간 후엔 중요한 수업도 있고. 수업이야 한 번쯤 빠져도 상관없잖아. 한 번 같은 소리 하지 마. 언니 심부름 하느라고 벌써 수업을 몇 번이나 빠진 줄 알아? 이러다간 진도도 못 따라가게 생겼어. 나 오늘 수업 꼭 들어야 돼.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언니가 직접 찾으러 가면 되잖아. 집에서 세탁소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가. 귀찮으니까 그렇지. 네가 갔다 오라고. 제발 학교 수업만큼은 제대로 듣게 나 좀 내버려둬. 정 그러면 저녁에 찾아가지고 갈게. 안 돼. 나 저녁에 약속 있어. 그 전에 꼭 코트 있어야 돼. 오늘은 다른 옷 입고 나가면 되잖아. 언니야 나랑 달리 전용 의상 클로젯이 있는 사람인데 입을 옷 없을까봐? 시끄러워. 오늘은 꼭 그 코트를 입어야겠어. 잔말 말고 옷 찾아와.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른다. 진짜 알았어. 매사가 이런 식으로 나는 언니의 말에 거역하기 힘든 처지였다. 언니가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면 일만 더 커지고 싫은 소리 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게 뻔하니 말이다. 현재 나의 유일한 희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2년 후 뜻하지 않게 우리 집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놀랍게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남자아이. 그토록 원하던 대를 이을 장남 말이다. 아들이 태어나자 온 집안은 연일 축제 분위기였다. 가즈야라고 이름 지어진 남동생의 탄생 기념이라는 황당한 타이틀의 파티까지 열렸다. 이렇게 되자 집안 내에 존재가 위험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언니 지금 어디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가즈야 돌봐야 할 사람이 어디서 뭐 하냐고. 아 참 그랬었지. 네가 하면 되잖아. 원래부터 그런 잡일은 네가 했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난 감기 걸려서 가즈야 옆에는 얼씬도 말라고 하는데 나 병원 갔다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왔어. 가즈야는 아직 갓난아이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호들갑 떨지 마.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장담해.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생명이 걸린 문제야. 뭐야 대체. 여기도 저기도 가지야. 장남인 게 무슨 벼슬이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 그게 언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거 무슨 뜻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튼 갓난애 돌보는 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난 맞선 보느라 바빠. 지금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있어? 이제 회사 물려받을 아들도 생겼겠다. 언니가 뭐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입 닥쳐. 회사는 내 남편이 물려받을 거야. 그걸 결정하는 건 언니가 아닐 텐데. 조용히 해. 난 절대 인정 못해. 사실 언니는 졸업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결혼은커녕 약혼자도 찾지 못했다. 워낙에 까탈스럽다 보니 눈에 차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여유만만이었지만 장남인 가즈야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장녀로서의 위치가 추락 위기에 놓여 있었다. 부모님 눈에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고 언니는 날이 갈수록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맞선 보는 일도 예전처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종업원 취급을 받는 나보다야 여전히 조금은 나은 처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는 머지않아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절실하고 필사적으로 취업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할 말이 있다. 뭔데? 너 요즘 취직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참, 지금 회사에서 하던 격리 업무는 누구한테 인수인계하면 돼? 지금부터 해두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네가 계속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 싫어요. 내가 왜요? 싫긴 왜 싫어? 네가 이미 우리 회사 격리 관련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뭐하러 성가시게 새로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계속 맡아서 해. 일단 물어보기만 하는 건데 월급은요? 야,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고 하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월급부터 물어묻긴. 그런 건 확실히 해둬야지. 월급 액수 보고 정할 거야. 한 달에 14만 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인건비를 싸게 줘도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네? 내가 너 재워주고 먹여주잖니.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요,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봉을 1,000만 엔 준다고 해도 싫어요. 이건 명령이야. 난 죽어도 싫어요. 그럼 졸업하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걱정 마세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졸업과 동시에 집에서 독립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나는 집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가슴이 후련했고 홀가분한 싱글 라이프를 아낌없이 만끽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기인 동생의 일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런 가족 속에서 자란다는 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취직을 하고 독립한 지 3년 후 갑자기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난데없이 연락해서는 무슨 소리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별일도 아니야. 가지야를 살짝 때렸는데 그런 짓을 하고 괜찮을 줄 알았단 말이야? 까놓고 보면 이게 다 네 탓이거든? 거기서 내가 왜 나와?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가지야는 내가 다 뒤치다꺼리했거든. 내가 언제부터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 됐냐고. 그보다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내가 일부러 안 했겠어? 내 수준에 맞는 남자가 없는 걸 어떡해.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시끄러워. 네가 집만 안 나갔어도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도 됐잖아. 엄한 사람한테 떠밀 생각 말고. 가지야는 대체 왜 때렸어? 그 자식은 완전 제멋대로야.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란 말이야. 언니 쏙 빼닮았네. 언니가 예전에 나한테 하던 거 생각 안 나? 그만 닥치고 네가 책임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살지 말아봐. 당연히 생활비도 보내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 통화를 끝으로 블랙리스트 등록과 삭제 완료. 누구더러 자기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뒤로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대로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 언니가 이제 와서 남들처럼 성실하게 일을 할 리도 없고 언니한테는 동정심도 아깝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언니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결과 그런 비뚤어진 인격을 갖게 되었으니까 나는 집을 나오기 전부터 줄곧 생각해왔던 것이 있었다. 그동안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하려는 거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전혀 그런 생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전 그저 마지막 인사라도 해두려고요. 그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어디 이민이라도 가는 거냐? 아니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시게 될 거예요. 대체 무슨 뜻으로 짓거리는 거냐? 까불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약 10억 6천만 엔.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귀찮게 굴지 말고 끊어. 아버지 회사가 그동안 탈세한 금액이에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그냥 짓거리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증거라도 있어? 내가 회사에서 격리 담당했던 건 기억하실 테고 회사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다 파악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정도였는데 자세히 조사해보고 확실히 알았죠. 나를 그저 어른아이로만 취급했던 건 큰 실수하신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증거 데이터도 찾았고
그 증거가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지금 그게 너 그거 폭로하면 우리 회사는 그날로 끝이야. 네 어미 아비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고. 방금 전에 저는 가족도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동생은 가지야는 어쩌라고? 네 동생이 가엾지도 않아? 네. 동생 생각이 나서 비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손에서 길러지는 게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대대로 이어졌던 기업가 일가족은 친딸의 내부 고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입원. 그리고 가즈야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었다. 가즈야를 입양한 친척집은 평범한 가정인 만큼 앞으로 가즈야가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